주목 2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목 2겹은요. 조금 특별해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애널들이 특정 보고서를 새롭게 쓰지를 않아요. 이미 다 폐장 분위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연말 되면 뭐 내년 유망 종목 해가지고 증권사마다 발표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간밤에는 뭐 시티 것도 하나 나왔고 시티그룹 거 나왔고 뭐 베어드 거 나왔고 MKM 거 나왔고 했는데 이 종목들을 제가 쭉 보니까 베어드 게 조금 솔깃하고 저희가 또 많이 다뤘던 종목들도 있고 해서 오늘은 그냥 베어드가 꼽은 2024년 유망주로 오늘은 선정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베어드가 유망주들 이거보다 더 많은 종목들을 꼽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뭐 CNBC에서 추렸고 그 추린 걸 제가 또 조금 더 추려서 오늘 4종목을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딱 보시면 엔비디아, 그리고 윤브랜즈, 그리고 온홀딩스, 그리고 L3 해리스 테크놀로지 뭐 이렇게 4종목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간밤에 494.17달러 마감을 했고요. 올 들어서 지금 주가 상승률 거의 238%, 240%에 달합니다. 반도체, 특히 GPU 설계 기업이고 AI 반도체로는 이제 세계 1위 기업 다 알고 있죠. 자, 베어드에 소속된 트리스탄 게라라는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의 목표가 750달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50%더 오른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를 왜 내년 최고의 종목으로 내년 유망 종목으로 꼽았는지의 내용은 요 밑에 나오는데요. AI 수요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다.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AI 물결은 이제 초기 단계야. 이게 이제 막 성장이 무르익은 단계가 아니라 여전히 막 성장하는 그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수요가 막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수요의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어.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내년에도 유망해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급의 격차,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인데 수요가 훨씬 더 지금 초과 상태이죠. 이게 최소 내년 중반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올 4분기에도 이 수요가 공급 대비 20%를 초과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새로운 제품 라인 거의 뭐 슈퍼칩 GH200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고 이것도 이제 양산이 임박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매출은 더욱더 크게 급증할 것이다, 증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내년에도 좋을 것이다 라는 분석인데요. 현재 월가의 평균 목표가 668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월가의 평균 목표가 대비 추가 상승 여력도 35%인데 베어드는 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연브랜즈입니다. 연브랜즈는 올 들어서 2.2% 상승에 그치고 있어요. 시장 수익률 밑돌고 있어요. 그쵸? 근데 내년에는 좋다라고 보는 건데 연브랜즈는 미국의 패스트푸드 기업입니다. 여기에 속한 브랜드가 KFC, 피자헛, 타코벨, 그릴 등이 있습니다. 그쵸? 우리 그냥 딱 아는 브랜드들, 그게 이 연브랜즈 소속된 브랜드인데요. 데이빗 타란티노 이 베어드 애널리스트는 연브랜즈의 목표 주가 152달러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16% 주가 오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그 근거들, 연브랜즈는 상대적으로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브랜즈의 수익 가시성은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높아. 그래서 오히려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아도 되는 그런 기업인데 현재 주가는 그렇지가 못해 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더 올라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강력한 장기 성장성과 잉여 현금 흐름의 급증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연브랜즈가 아마 적당한 자본 지출, 이거는 자본 지출은 주로 이제 투자를 많이 좀 대규모의 투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무리하지 않은 적당한 선에 자본 지출을 하면서 시스템적으로 연 7%의 판매 성장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구조를 갖춰놨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자와 세금을 지급하기 전 이자, 에비토 8% 이상의 계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세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고 매출도 늘고 수익성도 더 좋아지면서 잉여 현금 흐름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연브랜즈는 더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월가의 평균 목표 주가는 근데 138.35달러로 추가 상승 여력 한 5.7%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어드의 애널이 연브랜즈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확인은 됩니다만 이것도 내년 기대해야 할 종목으로 꼽아놨고요. 세 번째 종목은 온홀딩입니다. 이 기업 올 들어서 61.6% 올랐습니다. 스위스를 기반으로 한 운동화 제조업체이고요. 클라우드 테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의 체중을 수직과 수평으로 분산을 해서 발을 매우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신발. 요 디자인, 요 아래, 요 쿠션 보시면 독특하죠. 제가 이 온홀딩스를 주목 이 기업에서 2번인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업 소개하면서 이 운동화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저 샀어요.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신고 다니는 운동화가 요 온홀딩 운동화입니다. 근데 여기는 디자인이 좀 독특해요. 근데 보시다시피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아디다스나 나이키나 이런 디자인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됐죠. 그래서 저도 제가 산 운동화를 신고 나가면 주변에서 이쁘다라고 한번 봐요. 네, 그리고 발도 편해요. 제가 이거 신고 등산도 많이 하고. 근데 만족해요. 가격도 그냥 비슷해요. 뭐 아디다스나 뭐 나이키나 뭐 다 비슷한 그냥 그 정도 가격대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 신발에 흠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 기후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엄청 미끄러워요. 게다가 저희 아파트 왜 로비는 주로 이렇게 대리석 같은 그런 돌이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거기 물 조금만 있어도 그냥 완전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바닥이 정말 편하고 좋고 그래서 건조한 곳에서는 너무 좋은데 몰라요. 제 신발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미끄러워서 그래서 제가 하여튼 날씨 안 좋을 때는 되게 조심하는 그런 운동화긴 한데 그런 운동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 이유는 소개하다가 진짜 발이 편한 신발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좀 나왔어요. 조나단 콤프가 목표가 35달러 제시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26%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브랜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프리미엄 글로벌 스포츠웨어 브랜드로 확실히 선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저도 보면 이거 관심 가요.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요. 편해요. 근데 브랜드 인지도가 미국에서는 9%에 그치고 있고 영국에서도 6%에 그치고 있다. 이런 인지도를 저는 알고 사서 구매해서 신고 있어.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근데 미끄러워요. 네. 그러면서 올해 매출 전년 대비 한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더 높은 마진과 25% 이상의 성장을 뒷받침할 매우 강력한 파이프라인 제품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온홀딩 내년에 기대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가 평균 목표 주가도 한 36.57달러로 추가 상승 여력 한 32%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요 조나단 콤프보다도 월가의 평균 목표 주가는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온홀딩은 제가 봐도 성장할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 신발이 괜찮아요. 미끄러운 거 빼고. 그래서 뭐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체험을 해보시면서 이 기업의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해보시는 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어제 코카콜라도 그랬죠. 자, 마지막 종목은요. L3 해리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기업 올 들어서 1%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도 1% 상승이면 조금 기대에 미흡한 그런 성과죠. 미국의 방위 산업체이고요. 뭐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세계 최대의 방위 사업체들이 있고 약간 밑 단계에 있는 방위 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L3 해리스는 그런데 시티그룹에서도 간밤에 이제 내년 유망 종목 요거 이렇게 추려진 거 나왔었는데 거기에도 목록에 올라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모건 스탠리가 탑픽 종목으로 꼽기도 했고요. 도이치뱅크는 2주 초에 중립에서 매수로 높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L3 해리스는 지금 월가에서 약간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기는 합니다. 이제 그걸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피터 알먼트가 목표 주가 274달러 제시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한 30% 더 오른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장기 성장 전망이 양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장기 성장세에 대한 가시성이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시성이 높다. 그리고 마진도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는 거. 이게 내년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L3 이 해리스가 지난해에 로켓 제조업체 에어로젯을 47억 달러, 한 6조 조금 넘겠죠? 그죠? 인수를 했는데 이거 에어로젯이 엄청나게 상당한 상승 여력을 제공하면서 이게 뭐 단기적인 게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에어로젯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당초에는 이게 로키드 마틴에서 인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독과점 이슈에 발목이 잡히면서 결국은 이 매출 순위가 조금 밑에 있는 L3 해리스한테 간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1, 2위의 방위산업체들이 정말 욕심을 내던 기업인데 그게 L3 해리스의 품에 안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것도 강력한 모멘텀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이제 뭐 L3 해리스에 대해서 요 애널은 뭐 어떤 성장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시티에서는 내년에 미국과 유럽의 군비 지출이 계속해서 좀 늘 것이다. 지금도 늘고 있고 점차.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가의 평균 목표 주가도 235.4달러로 추가 상승 여력 12%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